미국이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기자협회가 기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미사일 방어 체계 MD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드는 또 뭡니까? 사드도 MD의 일종인데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상공 40km 이상 높은 고도에 있는 미사일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를 말합니다. 요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말이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스캐퍼로티 한미연합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한 발 더 나가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의 MD에 편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형 MD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은 그렇다면 한국대로 해라. 대신에 미국은 주한미군에다가 사드를 갖다 놓고 운영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미 간에 전혀 이런 조율이 없다고 보기도 그 부분도 좀 믿음이 안 가요. 그렇습니다. 조율은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입장을 조금씩 한 발씩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스스로 장만해서 한국에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군요. 자, 미국이 군사비를 줄이는 추세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미국이 요즘 군사비를 줄이는 추세이다 보니까 미국이 일단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한국에다 갖다 놓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국한테 이걸 사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한국에 바로 사라 이런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보도가 지난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머니 사정을 볼 때 신빙성이 높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드 체제는 한 개 포대를 운영하는데 2조 원이 들고 한국에서는 약 2개 포대가 필요해서 총 4조 원이 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입니다. 결과적으로 4조 원짜리 무기를 사라고 한국에 지금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가장 일단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한국 지형에 불필요한 무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라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MD라는 얘기를 들은 게 한 15년 정도 됐고 그동안 MD 체계에 야금야금 조금씩 편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사드까지 하게 되면 한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완벽한 기지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한국이 과연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거는 한 정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전주에서 버스 기사였던 분이 부당해고 당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신을 해고한 회사 정문 앞에서 목을 매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전북의 버스 노동자 진기승 씨라는 분이 어젯밤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자살을 시도했고 그 바로 다음 날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진 씨는 전북 지역 버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재작년 11월 그리고 작년 3월 이렇게 두 차례 해고를 당했습니다. 소속 회사는 신성여객이라는 회사인데요. 1차 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그건 부당해고다라고 판정을 하니까 그럼 그 1차 해고를 취소하겠다라고 하고 징계위를 다시 열어서 2차 해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2차 해고도 부당했다는 판결이 바로 그 다음 날 났던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판결에 대해서 회사가 또 항소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와중에 항소를 했습니다. 회사 어디입니까? 신성여객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해고 중에도 사측 관리인들로부터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복직시켜주겠다 이런 회유를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진 씨의 자결 시도에 대해서 회사에 책임을 물으니까 회사는 우리가 죽으라고 했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노조와의 교섭도 회피하고 있다고 노조가 오늘 주장했습니다. 네. 자, KBS 얘기 좀 해보죠. KBS 기자협회가 기환영 사장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 청와대 홍보수석을 고발했더군요. KBS 기자협회가 오늘 길 사장과 이정현 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식원 전 보도국장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보도본부 보도에 사사건건 개입해왔다. 이렇게 폭로한 점을 근거로 해서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대목을 근거로 한 고발이었습니다. 또 기자협회는 기자협회하고 또 KBS의 두 노조, 여기는 KBS가 어제 보직 사퇴 간부들 중에 일부를 지방으로 발령한 그런 보복성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네. KBS 파업 벌써 6회째예요. 예. 내일 선거 날인데 개표 방송은 어떻게 한답니까? 예, 노조가 현재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아마도 부분 파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노조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개표 방송만은 참여한다,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길 사장이 보복 인사를 하면서 기자들이 격앙했고, 그러면서 기자협회가 개표 방송을 전면 보이콧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이런 말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참하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될 거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개표 방송에 만약에 참여하긴 하더라도 원래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볼까요? 예, KBS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사실 내일 오후 6시에 발표되는 결과가 오늘 오후에 잠깐 나타났다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KBS는 테스트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를 슬쩍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반성에 500배를 하던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빗속에서 500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 쓰던 부산을 믿어요라는 팻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서울에서 웬 부산 얘기냐 하는 뒷말을 들었습니다. 전국의 전셋값이 2009년 3월부터 63개월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오른 것으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지 1986년에 실시했는데 그 이후로 최장기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출됐다는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그게 출구조사 하면은 보통 당일날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수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수치는 일단 테스트용으로 아무거나 넣어놨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보면은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중에서 7곳 승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승리가 몇 대 몇 이거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 가상의 숫자를 넣었는데 그것도 어떤 그 참고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출구조사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그리고 사전조사, 그리고 당일에 현장에서 실시되는 그야말로 출구조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일부는 지금 축적이 돼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결과를 봤습니다만 그럴싸한 결과들이 돼 있어요. 보통 선거 방송을 위해서 테스트할 때는 과거에 일부 그 유출된 사례가 있었고, 그게 무슨 개표 조작 논란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한 데이터를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꽤 거기에 비해서 보면 정교한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고,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15대 12 뭐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안 나오고, 숫자가 정확히 100이 되는 그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뭐 KBS가 다른 건 몰라도 또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선거 방송 준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경위를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